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모하비아 개론입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모하비를 절대 사서는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모하비를 사신 분들은 이 영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고, 앞으로 모하비를 사실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내가 정말 모하비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모하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하비의 연비입니다. 모하비는 연비가 좋은 차량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실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비를 고려하시죠. 연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등등등 새로운 차들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친환경성, 연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하비는 연비가 좋은 차량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외관 자체도 공기 저항에 굉장히 불리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위한 그 어떤 편의시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스탑, ISG라고 하죠. 정차 중에는 엔진을 멈춰서 연료 소비를 줄이는 그런 기능, 모하비에는 없습니다. 연비는 V6 6기통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먹는 기름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는 크고 토크는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시내 주행 연비는 6km에서 잘 나오면 8km 정도 나오고, 정말 정체가 많이 됐을 때에는 4km, 5km대도 나오기도 합니다. 디젤 모하비 정도는,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속연비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고속연비로 따진다면은 한 12km에서 잘 나오면 15km 정도, 얼마나 공기저항에 맞게 또 정속 주행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하비는 연비를 따지고 타는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트럭이라든가 승합 차량 같은 것들을 탈 때 연비를 고려하고 타지 않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디젤 엔진이지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복합 연비가 10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모하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마저도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모하비도 마찬가지예요. 카니발은 승합차의 기능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연비가 비록 좋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쾌적하게 탈 수 있으니 승합차 카니발을 선택하는 것이죠. 모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비가 좋진 않지만 모하비의 오프로드 주파 능력,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안정감,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이 큰 바퀴, 이 큰 덩치에서 느껴지는 이 묵직한 프레임 바디의 어떤 장점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모하비가 연비가 좋지 않음에도 모하비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하비의 승차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하비 디자인 때문에 모하비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상남자의 차다, 조선 지바겐이다, 디펜더다 라는 식으로 모하비를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긴 전까진 절대로 모하비를 구입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하비는 프레임 타입입니다. 프레임 타입이라는 것은 바닥에 기본적인 프레임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캐빈이 올라가 있는 차량의 특징입니다. 포터 같은 차량들, 그리고 지바겐, 디펜더 마찬가지로 모두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다. 차고가 높고 거기에 시트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요잉, 피칭, 롤링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차가 바로 모하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화의 마동석이 범죄의 도시에 모하비를 타고 나왔다, 이번에 영화 베테랑2에서 주인공 황정민의 차가 모하비였다 라는 이유로 모하비를 선택을 하시는데, 물론 모하비가 튼튼하고 잘 나가고 힘이 좋은 건 맞지만 승차감까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모하비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도 없고,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을 대체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하비가 정말 완벽하게 승차감을 끌어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승차감이 좋은 차량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레인지로버나 아니면 국산 K7, K9, 에쿠스 이런 것들을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렁물렁한 쇼바에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저 모하비는 승차감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시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처럼 노면이 울퉁불퉁 포토홀이 많은 경우에는 허리에 충격이 많이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절대로 모하비를 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편의시설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모하비 시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됐긴 했지만 모하비는 1세대 모델이 꾸준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키라던가 뭐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무선 컨트롤 시스템이라던가 뭐 에르고 모션 시트 등등 뭐 최근 소렌토나 뭐 그 이상 차량들 제네시스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을 모하비에서는 아쉽지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편의사양에 치중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쓰임 자체가 오프로드 그냥 막 타고 막 즐기고 위험한 곳을 막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운전자와 탑승객을 지키는데 그 역할을 좀 더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편의 시스템들 잡다한 전자장비 같은 거 너무나도 많이 요즘 차들 들어가 있지만 모하비에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기능을 찾고 싶으시다면 SUV인데 이런 형태의 차량을 찾고 싶으시다면 안타깝게도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승차감, 연비, 편의시설 이 세 가지를 정말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수입 SUV나 제네시스 GV80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마도 모하비보다 가격을 최소 3천만 원은 더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모하비를 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하비아 기론이었습니다.